2023-2학기 파견 교환학 발굴학생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좀 차례대로 짚어보자면 일단은 일정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 설명회랑 선발이 언제 진행되는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23-2학기 파견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릴 거고 다음은 기본 지원 자격, 그리고 지원 절차,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학점 인정이나 어학 성적, 장학금 신청에 있어서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지역별 간단 소개해 드린 다음에 FAQ까지 하고 Q&A는 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난 학기 온라인 설명회에 이미 참여하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국제처 유튜브를 통해서 1차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아마 내용이 많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설명회 일정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공부사항은 다들 보시고 오셨겠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1차로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11월 말에 24일에 저희 팝업 상담 부스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진짜 부스를 차려서 파견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좀 심층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이때 궁금하신 점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차 설명회는 아마 대면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날짜는 12월 28일로 정해져 있고 장소는 확정되는 대로 게시상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때는 프로그램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 해당 학기에 파견 가능한 자매대학이 어디가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정말 지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설명회는 필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정은 변경 가능하고 저희가 수시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 되실 때마다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설명의 차이점은 어떤 건지 이해하셨죠? 저희 지금으로서는 이 23-2학기에 파견 가능한 대학이 어디가 있는지 사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막 상대교에 설문지를 보내서 몇 명 받아줄 수 있냐 이런 질문들 물어보고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알아보고 있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어디 갈 수 있다 이렇게 확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좀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홍보드리자면은 어제랑 오늘 양이 글로벌 세미나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이거 설명회 끝나고 5시부터 7시까지 이것도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 관련해서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발 일정인데요.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날짜들은 빨간 박스 쳐놨고 신청 시작 기간은 이제 1월 4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10일까지 받을 거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시간을 좀 체크를 하셔서 마감일에는 11시에 시스템이 닫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수강 신청도 마찬가지로 서버 시간이 다 다를 때가 있잖아요. 1, 2분 차이로 지원서가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마지막 1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지원서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제출 후에도 계속 수정 가능하니까 네, 미리 제출을 1차로 하시고 수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서로한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오픈되는 1월 4일에도 바로 한번 접속을 해보셔서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는지, 본인 파일이 잘 업로드 되는지 이런 거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고 좀 편한 마음으로 지원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모집 날짜는 이제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받을 예정인데, 이것 또한 마감 시간이 11시로 똑같고요. 추가 모집은 1차 모집이랑 다른 게 뭐냐면 1차 선발에서 탈락하신 학생들 그리고 2회차 파견 지원하시는 분들이 신청 가능하세요. 그리고 2차 때는 또 1차에 없었던 학교가 추가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그 학교가 저희한테 회신을 늦게 주거나 뭐 늦게 알려줘서 저희가 늦게 요약표에 올리고 선발을 추가 모집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 생길 수 있어서, 뭐 1차 때 만약에 불합격하시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추가 모집 한 번 더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차 때 안 되더라도 2차 때 지원하는 게 좋은 게 이미 한 번 지원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과정도 더 수월하실 거고, 그리고 그 1차 때 남은 TO들이 교환 TO 중에 남은 대학들이 어디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때도 한번 시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합격자 OT, 이것도 중요한데, 2월 24일, 이때 합격자분들 대상으로 합격 후 절차나 학점 이관 같이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이 OT도 필참이라는 거 짚어드립니다. 불참자는 교환학생 자격 박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24일 미리 날짜 일정을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3-2학기 교환방문학생 파견 관련해서 특이사항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온라인 지원 기간 전에 올라가는 요약표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도 아마 올라가 있는 요약표가 있을 텐데, 그거는 저번 학기 거고, 지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원 시에는 온라인 기간 전주 정도에 요약표가 새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약표가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지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파견 연기나 포기 신청하는 거는 불가하다는 거 짚어드리고요. 지금 이제 팬데믹이 거의 다 종결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원칙을 세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교에서 프로그램을 아예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교에서 온라인 전환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저희한테 보내오면 그때 그 이유로 인한 파견 포기는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때는 또 재지원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교 온라인 파견 프로그램 참가 시 원교 수업이랑은 중복 수강 불가합니다.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교환학생이랑 방문학생이 어떤 차이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교환학생은 영어로는 exchange student고 이게 1대1 exchange라서 만약에 상대교에서 학생을 안 보내면은 저희도 학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exchange가 교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학생이 이렇게 오고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등록금 같은 경우는 본교에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정 기반으로 진행되는 교류이기 때문에 TO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대교에서 매 학기 TO를 몇 명을 줄지 매 학기 달라집니다. 반대로 방문 학생은 영어로는 비지팅 스튜던트라고 하는데 등록금을 상대교에도 내셔야 되고 본교에도 내셔야 돼요.
다만 본교에서는 이제 장학금 처리가 돼서 본교 등록금은 20%만 내시면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좀 더 부담이 있으실 테지만 그 장점은 TO가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학생은 또 그 요약을 올려드릴 때 방문 학생 가능한 학교 리스트를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파견 가능 기간은 매년 가을학기 파견자는 한 학기 또는 1년 파견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봄학기 같은 경우는 한 학기 파견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을학기 파견자 예정자들이시니까 아마 선택권이 더 많다. 이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시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2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 1월부터 지원서 접수 시작할 예정이고요. 공지사항 그때그때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절차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1월에 진행할 선발은 본교 선발이고요. 최종 합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교에서 합격이 되더라도 상대교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절차가 일단은 본교 선발에서 합격하시면 저희가 상대교로 노미네이션을 발송을 해요. 이거는 이 학생들을 추천한다는 의미의 서류이고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은 어플리케이션을 본인들이 상대교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교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상대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보내와야지 그것이 최종 합격이고 저희가 1월에 진행할 일정은 본교 선발 일정이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상대교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만약에 상대교 학과의 교수님이 뭐 불합격이라고 통보를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상대교 국제처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수가 많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기본 지원 자격이랑 선발 방법인데요. 표에 내용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붉은 상자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평가 방법을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저희가 열람용 평점 평균 40%, 그러니까 학점을 40% 보고요. 어학 점수를 40% 보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서류 평가를 20%로 해서 크게 세 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도 그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지원 당시에 1차 학기 이상, 7차 학기 이하 이수한 학부생이에요. 그래서 파견 학기 시점에는 2차 학기 이상, 8차 학기 이하 등록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비고 부분을 보시면 파견 시점이 만약에 8차 학기인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본교에서 9차 학기를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9차 학기 등록 서약서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출이 필수예요. 그리고 비고 두 번째 부분 보시면 본교 최소 이수 학기는 그 왼쪽과 같지만 만약에 상대교에서 몇 차 학기 이상의 학생만 선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대학별로 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원 자격은 평점인데 직전 학기랑 전체 평균 평점이 모두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열람용으로. 이때 직전 학기는 파견교환 지원할 당시 기준으로 성적이 확정된 정규 학기의 성적을 말합니다.
어,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진행 중인 게, 어, 파견 선발의 좀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 자격 조건은 삭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만약에 이 지원 자격이 없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따로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어, 계속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지원 자격은 어학성적인데, 이거는 특히나 그 상대교 조건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는 게 좋고, 음,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일본 일부 대학 제외하고는 보통 상대교육 개강일로부터 2년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그리고 편입생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원 가능하고, 편입생은 파견 당시에 2학기를 이수해야 되고, 3학기 때 파견 갑니다. 네. 3학기 때 그 파견 시점에 등록생 상태이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지원 방법 말씀드릴 건데, 일단 온라인 지원 페이지 그 포탈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마 페이지가 열려 있지 않을 거고, 이제 지원 기간이 되면은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인적사항이라든지 서류 심사 양식도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그거 다 기입하셔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어학능력 시험 점수도 이때 포탈에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 모든 서류를 이 지원서 통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실 때는 언어권별로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구분은 크게 네 가지고요. 영어권, 일어권, 중화권, 노어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4지망까지 선택 가능하시니까 4개의 대학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1, 2, 3, 4지망 적어서 내주시면 되고, 만약에 뭐 4개 대학까지 희망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뭐 1, 2지망까지만 적어서 내주시면 되고, 이거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 넣어봤는데, 영어권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렇게만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영어 성적을 요구하고 영어 수업이 개설되는 학교는 전부 영어권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도 전부 다 영어권으로 분류하고 있고, 어, 이 요약표를 보실 때 그 언어권을 영어권으로 필터를 하시면은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더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절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 기본 자격에 따라서 지금 해주셔야 되는 거는 학점 관리 하시는 거랑 어학 점수 취득하시는 거, 이 두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디 대학으로 가고 싶으신지 그 대학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 이거 세 가지가 크게 지금 하셔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지원이 열리면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심사를 거쳐서 노미네이션 어플리케이션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상대교 입학 허가서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흔히 하시는 질문들 중 하나가 어학 점수가 지원 당시에 필요하냐라는 질문이신데, 네, 지원 당시 때 어학 점수 필요하고요. 어학 점수가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평가 비중이 커요. 그래서 최대한 높은 점수로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이거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중요한 거라서 다시 말씀드려요. 요약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교 정보지까지 한번
직접 들어가 보셔서 상대교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본인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한 대학에 있다면 그 상대교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약표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신청 기한 직전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최종본을 항상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요약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건데 상대교 정보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정말 표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아니면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대교 정보지 본인이 직접 찾아봐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대교 정보지에 봐도 부족한 정보가 있다 하면은 상대교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일단 찾아보신 다음에 그래도 없으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 추천 파견 교환학생 유학표에 있는 학교는 해당 학과만 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학과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공지가 나갈 거예요.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